네,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갑의 조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님과 문진석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재개발은 20개소, 재건축은 15개소에서 지금 사전 컨설팅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천준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성이 보장돼야 되고 사업비가 지원돼야 되고 신속한 허가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도 개선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에 대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런 부분도 뭐 예를 들면 타당성 심사 자체를 뭐 제한하는 방안들이라든지 좀 네.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하루빨리 우리 죄송합니다. 서울시 시민들에게 주택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울시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해제 구역이 394개가 맞나요? 우리 394개인가요? 여기 숫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확인. 300 몇십 개는 맞습니다. 정확한 숫자 확인해 재개발 보겠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해제된 게 394개가 있고 이 해제 구역 중에 몇 개는 공모 신청도 하고 사전 의향서도 제출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해제 구역 원래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한다는 것은 오래되었거나 슬럼화되어 있거나 빈집이 많거나 아무튼 노후화되어 있는 곳일 것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런데 이것을 해제시켰다라고 한다면 뭐 사업성이 없다든가 뭐 그런 이유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뭐 종전 이제 우리 뉴타운 지역이 되겠는데요. 좀 과도하게 좀 됐던 부분들이 좀 해서 숫자가 좀 늘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해제한 부분도 구역도 다시 한번 우리 공공 재개발의 조건이 된다면은 한 번 더 공공 재개발의 타당성을 한번 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행정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곳에 뭐 사업비를 지원한다든가 신속한 인허가 과정을 거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절차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인 면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렇게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일국 의원님께서 청년주택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임대료라든가 면적 부분에 있어서 김일국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10년 임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8년이었다가 10년으로 2년 연장을 하긴 저는 했지만 바뀌었습니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10년 되는 이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일반 분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아니면 새롭게 청년이 있어서 새로운 주택이 또 필요할 텐데 그럼 그에 대한 또 10년 뒤에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그 10년 지나고 저희나 SH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공공임대를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세권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이기 때문에 10년 뒤면 굉장한 가격 상승이 예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SH에서나 서울시에서 그 사업자들에게 매입을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공공임대 하는 것보다 민간임대로 가서 높은 전세금과 월세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것 같아요. 10년 뒤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개발 이익 부분은 물론 이제 10년 뒤에 개발 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생활 SOS 기부 체납하고 또 10년 동안 의무 임대 기간 지키고 뭐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개발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돼도 뭐 지금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토지 지분 공유라든지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돼 있다든지 뭐 소형 주택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수는 임대 주택으로 유지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미리 예상되어지는 여러 네.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 그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있다면 10년 전인 지금 10년 뒤에 일어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재설계까지 필요하다면 재설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뭐 하여튼 10년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직접 매입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안 판다니까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한 고민들이 지금 만들어져야지 그때 10년 뒤에 가서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갈등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잠깐 뭐 주택 문제 나왔으니까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1억짜리 마세라티 가지고 계신 분이 거기에 주거하고 계신다라든가 다주택자가 주거한다든가 부적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신 분들. 예. 거기에 대한 부적격 입주자분들에 대한 관리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전수조사에서 다 조치를 했고요. 계속 그렇게 해나가도록 보다 더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